안녕하세요. 저는 여기가 동물의 왕국인가 싶은 엉망진창 난잡한 일을 겪고 회사를 옮기게 된 30대 회사원 여자입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저는 그 똥만도 못한 것들을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이직을 선택했고 시간이 흐른 현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옮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뒀던 회사는 5년이나 잘 다녔던 회사인데 그 마지막은 참 다사다난하고 허무했던 것 같네요. 제가 그만두기 전 다녔던 회사는 직원 수 150명 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주방용품 디자인 및 제작 회사이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죠.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나름 업계에서 입지도 좋고 이름도 알려진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과 관리팀 총괄 이사가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 대표가 함께 운영해 나가는 회사기도 했죠. 사내 분위기도 괜찮고 월급이나 처우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하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희 회사 안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업관리팀 대리였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같은 회사라고 해도 팀도 다르고 원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인연이 닿게 되어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 남자와의 시작은 회사에서 개최했던 단체 체육대회였어요. 체육대회 막바지는 직원들의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한 팀에서 노래나 춤을 가장 잘 추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나갔죠. 저는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좋아하다 보니 체육대회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 장기자랑도 재밌게 구경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의 직원들이 무대 위에서 잘 노는 반전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관리팀 직원 중 제일 인기남이라고 소개를 함과 동시에 그 남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업관리팀 오성원 대리입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환하게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저희 팀도 관리팀과 같은 층이다 보니 종종 마주칠 때는 많았어요. 저희 회사에 흔치 않은 훈남이라고 유명했고 나름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하고는 업무 접점도 없고 따로 얘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무대로 올라왔더니 직원분들 환호성이 다른 분들에 비해 더 크고 활기차더라고요. 역시 우리 회사 인기남이구나 생각했죠. 그 남자는 윤도현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도 시원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무대 매너도 좋고요.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 중 환호성도 제일 좋았기에 나중에 장기자랑 인기상도 받았죠. 그렇게 한바탕 장기자랑도 끝이 나고 체육대회가 점차 마무리가 되어갈 쯤이었습니다. 저랑 친한 동료 하나가 2차로 직원들 몇 명 모여서 한잔할 건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고 약속 장소인 근처 맥주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가보니 그 자리엔 오상원 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팀 직원들만 모여서 2차 회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몇몇 친한 직원들끼리 모여서 가볍게 마시자는 자리였던 거죠. 공교롭게 저는 오상원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둘이서 얘기도 주고받고 술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노래 정말 잘하시던데요? 제 칭찬에 오상원 씨는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부끄럽죠. 에이, 뭘요. 무대 한두 번 올라가 본 실력이 아니시던데. 혹시 학교 다닐 때 밴드부 이런 거 하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정말요? 무대 매너가 좋으시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때도 보컬이셨어요? 저 밴드부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보컬은 안 했고 베이스 했죠. 와, 베이스 기타도 치세요? 멋지시네요. 뭘요?
어느 학교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자가 말한 대학교가 제가 졸업한 학교와 같았습니다. 저도 거기 나왔어요. 저희 동문이었네요. 오, 정말요? 와, 반갑습니다. 와, 괜히 더 반갑네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 남자와 저는 동문이었고 순식간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오죽하면 다른 직원들이 왜 둘이서만 대화하냐 할 정도로요. 2-3시간 정도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재밌었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제 자리를 파하자고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상원 씨와의 대화가 이제 끝이라니 좀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술김에 이런저런 대화를 했지만 내일 회사로 돌아가면 다시 어색하게 인사 정도 주고받는 사이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내일 괜찮으면 같이 점심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혹시 술 취해서 한 약속인가 싶기도 했는데 다음날 그 남자가 사내 메신저로 채팅을 걸더라고요. 한대리님, 점심에 보쌈 정식 어떠세요? 아, 좋죠. 회사 앞에 있는 정식당이요? 네. 그럼 거기서 봬요. 그렇게 저는 점심시간 전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니 옆 동료들이 묻더라고요. 한대리, 오늘 라면 먹으러 갈까요? 아, 오늘은 저 빼고 가세요. 선약이 있어서. 어머, 누구? 아, 그냥 밤 약속요. 그렇게 먼저 사무실을 빠져나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죠. 그 남자가 도착하기 전 괜히 거울도 한번 보고 옷 매무새도 한번 만지게 되더라고요. 잠시 후 그 남자가 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괜히 반갑고 설레더라고요. 전날은 술 먹어서 그렇다지만 오늘은 맨정신에 둘이서 밥 먹는 건데 어색하지 않을까 염려도 했지만 웬걸 그 남자는 말도 잘하고 서글서글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전날 술자리에 대해서 도란도란 얘기하며 식사를 하는데 인상도 좋고 매너도 좋고 역시 인기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저희 회사 인기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와 식사 후 커피도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니까 친구 같고 반가운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그 남자가 제 폰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사내 연락처 망해서 보고 연락했다면서 실례였다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제 입장에선 오히려 좋았죠. 그리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친하게 잘 지내자고 했고 그 후로도 종종 개인적인 연락을 했어요.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고 연락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저는 그맘때 온 세상이 핑크빛이었어요. 오랫동안 연애도 안 했는데 오랜만에 가슴 설레게 하는 남자랑 썸을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는데요. 다만 회사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짓궂은 사람들도 많은데 사귀는 걸로 괜히 입에 오르내리기 싫었고 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말로 사귀다가 헤어지면 남들 보기 민망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몰래 1년을 만났는데 헤어지는 일 없이 잘 만났고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회사에도 알려야겠더라고요. 저는 팀에서 친하게 지내는 여직원들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팀 여직원은 저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한 동료가 식사 도중에 묻더라고요. 한대리, 근데 갑자기 왜 밥을 산다 그래? 혹시 남자친구랑 결혼해요? 아, 네. 어머, 진짜? 맞네 세상에.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봐도 어떤 사람인지 일절 얘기 안 해주더니 이제 누군지 말해줄 거예요?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몇 살인데? 동료들이 물어봤고 저는 약간 민망한 기분으로 말했죠. 실은 같은 회사 사람이에요. 관리팀 오상원 대리님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 말에 동료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대박! 오상원 대리? 둘이 사귀는 사이였어요? 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회사 안에서는 비밀로 하고 사귀기로 했거든요. 와, 너무해. 나 진짜 얘 몰랐잖아. 나한테는 기뜸해주지. 근데 오상원 대리랑? 대박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둘이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요? 좀 놀랍다. 다른 동료들이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는데 그중 한 명은 표정이 엄청 굳어서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그 한 명은 저보다 2년 늦게 입사했던 박수정 주임이었습니다. 박 주임은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왜, 박주임? 더 안 먹어? 저 약간 얹힌 것 같아가지고요. 어머, 그래? 아깐 괜찮았잖아. 갑자기 확 받치네요. 죄송한데 저 먼저 일어날게요. 어머, 그렇게 안 좋아? 약국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는 길에 알아서 갈게요. 죄송해요. 먼저 일어날게요. 그렇게 박 주임은 갑자기 굳은 얼굴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남은 동료들도 좀 황당했죠. 왜 저래요, 박주임? 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은 박 주임 충격받아서 저런 것 같아요. 무슨 충격요? 나는 박 주임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실은 박 주임이 오상원 대리 좋아했어요. 전부터. 저도 그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몹시 놀랐죠. 네? 입사 때부터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좋아한다고 고백도 했던 것 같은데 차였대. 차였다고 막 울고불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한 대리님이랑 결혼하려는 사이여서 그랬던 거네.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뜨악했죠. 후배인 박주임이 제 남친인 오대리를 쭉 좋아했다는 것도 또 고백까지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대리조차도 저에게 말한 적 없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고 갑자기 박주임을 보는 게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잘못한 건 없지만 마치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들고요. 하여튼 그날 저는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영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주임은 저한테 기분 상해 있는 게 티날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대화도 하고 업무 얘기도 가볍게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는 정말 필요한 업무 얘기 말고는 말도 절대 안 걸고 제가 걸어도 단답으로만 대답하더라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남자랑 제가 결혼해서 제가 밉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회사 선배고 상사인데 저런 태도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박주임은 제가 오상원 대리랑 사귀는 걸 몰랐으니 속은 기분도 들 거고 고백까지 했다가 차였으니 민망하기도 할 거고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박주임이 툭툭거려도 그냥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에 관해서 회사에도 알리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했는데 회사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대표님과 황 이사님 부부도 참석을 하셨어요. 특히 남편은 황 이사님 직속 직원이다 보니 더욱더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지원되는 결혼 축하비 외에도 따로 축의금을 두둑히 챙겨주실 정도로요. 하여튼 회사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저는 박주임은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긴 왔더라고요. 물론 결혼식장에서도 표정은 안 좋지만요.
그래도 와서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어보니 제 뒷담화를 엄청 했더군요. 제가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드레스도 너무 촌스럽고 신랑에 비해 신부 인물이 너무 처진다면서 도대체 왜 오대리님이 왜 자기 말고 한대리님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다녔다네요. 막말로 저희 남편하고 박주임이 사귀다 헤어진 사이도 아니면서 저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이제 부부가 된 남편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출퇴근을 같이 하니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결혼이 이런 거구나 꽤 행복했고 알콩달콩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0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맘때 남편은 부쩍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왔다가도 급하게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신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신우가 같은 동네 근처 아파트에 사는데요. 남편 한다는 말이 신우랑 시매부가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혼 얘기까지 오간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심하게 싸우고 시매부가 집을 나갈 때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댁이 거리로 치면 5시간 걸리는 지역에 계시다 보니 시부모님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깝게 사는 남편이 동생인 신우를 많이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와 시매부가 싸우고 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고 자기가 오빠로서 달래주고 위로도 해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우가 걱정돼서 같이 갈까 했더니 새언니한테는 이런 모습 보이기 창피할 거니까 저는 오지 말래요. 남편이 시부모님 대신해서 자기 동생 챙기고 도와주러 간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오히려 신우 잘 챙겨주고 보듬어주라고 걱정을 했죠. 그맘때 남편은 신우 일로도 자주 집을 비웠지만 회사 출장도 몹시 많았습니다. 원래는 그 정도로 출장이 많지 않았는데 맡은 업무가 바뀌면서 출장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출장은 동료랑 여럿이 갈 때도 있고 이사님이랑 갈 때도 있다고 했죠. 회사 일도 바쁘고 신우도 챙겨야 되다 보니 남편이 참 피곤하겠구나 걱정이 돼서 제가 나서서 영양제며 한약이며 신경 써서 잘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했던 게 얼마나 헛짓거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신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신우랑은 한 동네 살아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우연히 보게 되었죠. 아가씨! 어머 언니! 오랜만에 신우를 봤는데 얼굴살이 많이 빠진 거예요. 시매부랑 자주 싸운다더니 마음고생해서 빠진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가씨, 살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제 말에 신우가 화색이 돌더라고요. 어머, 살 빠진 거 티나요, 언니? 네. 대박. 우리 남편도 나 살 많이 빠진 것 같다던데. 남이 봐도 티가 나는구나. 살은 요새 식단하고 필라테스 하거든요. 남편이 1:1 수업으로 6개월치 끊어줬어요.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말을 들어보면 전혀 시매분인과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몹시 좋은 편 같았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죠. 요즘 시매부님하고 사이 좋네요. 그럼요. 저희야 뭐 계속 인꼬부부죠. 라는데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신우가 설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 잘 사는 척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도 가족이고 오빠 와이프인데 일부러 저한테 그런 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지? 싶은데 마침 시매부에게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기야. 나 지금 마트. 우연히 새언니를 만났네. 나 지금 자기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해주려고. 힘들긴 굽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뭐 필요한 거 없으니까 그냥 와. 내가 와인도 하나 사갈 테니까 분위기 좋게 먹자. 얼른 와. 보고 싶어. 신우는 콧소리를 내가며 행복한 얼굴로 전화를 했는데
저는 너무 얼떨떨했죠. 그 모습은 남편이 저에게 얘기했던 신우의 상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언니, 남편 지금 오고 있다고 해서 저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아, 네. 다음에 또 봐요. 한 동네 살아도 잘 안 마주치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결혼했는데 자주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남매 사이래도. 저도 오빠 얼굴 안 본 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그러는 겁니다. 네? 오빠 얼굴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네,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결혼 초반 명절 때 엄마 집 가서 보고 그 뒤론 안 봤는데 한 동네 살면서도 동선이 참 안 겹치나 봐요. 저는 몹시 놀랐죠. 남편을 신우가 이혼 위기라고 걱정된다면서 수시로 신우 집에 갔는데 웬걸? 신우는 이혼 위기도 아니었고 자기 오빠 얼굴 안 본 지도 몇 달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신우랑 인사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럼 곧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고민 끝에 일단 남편에겐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몰래 남편 폰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남편과 어떤 여자의 대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추접스럽고 난잡한 대화들이 오갔고 은밀한 사진까지 주고받았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속옷 사진만 입고 찍은 사진을 저희 남편한테 보냈고 저희 남편도 샤워하고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고 충격으로 눈앞이 컴컴해졌죠. 네,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상대였어요. 그 상대는 남편 부서의 이사인 황 이사였습니다. 대표의 와이프요. 저희 결혼식까지 참석했고 남편에게 결혼 축하한다고 축의금도 따로 두둑히 줬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 황 이사가 내연관계였던 거예요. 충격의 더 큰 충격은 그 둘의 내연관계가 저와 결혼 직전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입에서 욕지거리가 튀어나왔고 도저히 이것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나마 한 줄기 남은 이성으로 그 대화를 제 폰으로 모조리 찍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그리고 웬만치 증거를 남겼다 싶었을 때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는 자는 남편 싸대기를 있는 대로 때렸어요. 자다가 봉변을 당한 남편은 놀라서 일어났고 미쳤느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황 이사랑 그러고 다닐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느냐 울부짖었습니다. 남편도 사태 파악이 됐는지 뜨악하더라고요. 잘 속이고 있다 생각했을 텐데 이제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빌었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밀쳤고 그 자리에서 황 이사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황 이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악을 질렀죠. 나 총무팀 한정현 대리예요. 누군지 알죠? 모르면 안 되지. 내 남편이 오상원인데. 황소연 이사님, 내 남편 오상원하고 바람 피웠죠? 미치셨어요? 저도 너무 흥분해서 악을 질러대며 따졌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황 이사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는데 제 전화는 더 이상 안 받더라고요. 이런 망할려니 욕지거리를 뱉으며 다시 전화를 하려는데 남편이 자기랑 얘기하자고 저를 말렸고 저는 말리는 남편 싸대기를 다시 날렸어요. 남편한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컸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고 그 내연녀가 저도 잘 아는 저희 회사 황 이사라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멘탈이 나갔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이나 울 만큼 울고 목까지 쉬어버리고 넋이 나가 있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않고 무릎 꿇고 앞에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어쩌려고 이랬느냐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어쩌다가 황이사랑 바람을 폈는지 얘기를 해주더군요. 황이사가 한다는 말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저희 회사 대표하고 사이도 안 좋고 쇼윈도 부부래요. 각방 쓴 지도 꽤 됐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외롭다고 남편에게 한 번씩 회사 밖에서 보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남편은 회사 상사다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었다는데 솔직히 다 개소리죠. 남편에게 집적거린 그 여자도 제정신은 아니지만 아니다 싶으면 상사고 뭐고 단호히 거절하면 되는데 남편도 받아들인 것은 남편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다 끝내겠다고 회사도 옮기겠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말라버리더군요. 결혼의 시작부터가 거짓이고 저에 대한 기만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완전 사람 가지고 놀았구나 알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와서 그 여자와 끝낸다고 한들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나지막히 이혼하겠다는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방문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휴지에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황 이사는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만나면 가만 안 두려고 했고 확 회사 인트라넷에 올려서 실체를 다 까발릴까 하다가 일단 참았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황 이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따로 좀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황 이사를 회사 밖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황 이사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하자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결심했죠. 그런데 그런 마음까진 안 들더라고요. 화가 안 나서가 아니라 그럴 의욕도 안 생겼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저는 그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던 회사 이사였는데 이런 더러운 일로 사석에서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할 말이 뭔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면 그만이에요? 결혼 전부터 그러고 다녔다면서요. 미안? 뻔뻔하게 미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혼 전에 그런 건 실수였고요. 실수? 이봐요, 황소연 이사님. 곧 결혼한다는 직원하고 놀아났으면서 그걸 실수로 할 수 있어요? 미치셨어요? 터진 입이라고 아무 소리나 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지금 내가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얘기 다 해도 할 말 없는 거 알죠? 대표님한테 전화할까요? 아니면 회사 인트라넷에 올릴까요? 황 이사님하고 내 남편이 무슨 관계인지 다 얘기해봐요? 제 입에서 대표 얘기에 회사에 소문낸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황 이사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좀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희 남편, 그러니까 남 대표도 외도를 자주 저질렀어요. 회사 안에서는 일 잘하고 번듯한 대표겠지만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죠.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남 대표님이 바람 펴서 황 이사님도 바람을 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내 남편이고? 그쪽 가정일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거기에 우리를 끌어들여요? 미안해요. 나도 좀 충동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됐고요. 그딴 소리 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나 대표님한테도 이 사실 전하고 상간소송도 할 겁니다. 내 남편하고도 이혼할 거니까 데려다가 바람을 피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황 이사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한대리, 아니 한정현 씨, 저랑 얘기 좀 해요. 뭔 얘기요?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보상을 하고 싶고. 보상 같은 소리 하네. 그쪽이 돈이 그렇게 많아? 어차피 다 남 대표님 돈이잖아. 남 대표님 회사고. 애초에 이 회사 투자금이 우리 아빠 거였어요. 이 회사 반 이상은 엄연히 내 거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돈 많다고요? 그럼 뭐 나한테 얼마나 주려고요?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 놓고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진짜 열받게 하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나도 잘못은 했으니까 돈으로라도 보상하겠다 그거예요. 퍽이나 눈물 나네요. 다 필요 없고 상간 소송이나 받으세요. 너도 소문나고 이혼할 준비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황희사 말을 자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진짜 뻔뻔하고 미친 여자 같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단호히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허허실실해도 아니다 싶을 땐 엄청 단호한 편이거든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건데 그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는데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펴서 나까지 이혼녀 되는 건데 위자료라고 해봤자 너무 금액도 알량하고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잘 나와봤자 위자료도 2, 3천인데 그거 받고 이혼을 해줘야 되는 거였죠. 억울하고 왜 이렇게 법이 가해자 편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차라리 이럴 바에야 황희사가 제안한 대로 돈이나 제대로 받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남편한테 정 떨어져서 이혼할 건데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 덜 억울할 것 같았어요. 황희사도 계속 상간소송하지 말라고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설득을 했었고요. 저는 이미 남편과 결혼 생활을 끝난 마당에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싶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빨리 끝나지도 않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저도 너무 기빨리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한테 제 시간, 에너지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황희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상간소송 안 걸 거고 대표나 회사 사람에게도 안 알린다는 조건을 걸었죠. 대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명목의 돈을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황희사는 회사 대표에게 알리거나 회사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에 올리거나 회사 내부 사람에게 말하는 행위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돈 받고 합의해주기로 한 이상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더러운 돈이긴 하지만 그거 받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말로 남편 외도로 이혼하는데 한 몫이라도 제대로 땡겨야 제가 덜 억울하겠다라는 심정으로요. 그렇게 이혼은 했는데 상황은 마무리가 됐을지언정 제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남편과 황희사를 마주쳐야 되니까요. 같은 팀도 아니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부서 이동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아래층에 있는 타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남편과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도 회사 안에서 다 돌았기 때문에 제가 부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나마 전 남편과 황희사가 다른 층에서 일을 하니까 마주치는 일도 훨씬 적고 낫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계속 이 회사를 다니는 건 무리겠다 싶어서 틈틈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 일의 피해자긴 하고 저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회사 다니는데 내가 왜 그만둬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팀도 바꿨으니 좀 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이왕이면 괜찮은 회사로의 이직을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학원도 다니고 자기 개발에도 힘썼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직하고 싶은 직장 몇 군데의 이력서를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죠. 그런데 그맘때 저는 직장 동료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랑 오상원 대리가 이혼한 이유가 제 유책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그 유책 사유도 제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확히 그 반대인데 왜 그런 소문이 도나 싶었죠. 저는 화가 나서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디냐고 했고
거슬러 찾다 보니 그 소문을 낸 것이 다름 아닌 박수정 주임이었습니다. 제가 위층에 있을 때 같은 팀 후배이자 제 전 남편을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그 박주임이요. 기가 막혔죠. 저는 박주임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고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졌죠. 내가 이혼한 거 내 유책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사람이 박주임이라더니 그게 맞아? 그런데 박주임은 팔짱 끼고 여유롭게 대답하더라고요. 일부러 소문낸 적은 없고요.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나 보네요. 미쳤어? 남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뭔데 떠들고 다녀? 그것도 제대로 맞지도 않은 이혼 사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볼래? 그 말에 박주임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니 회사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한 거 가지고 고소요? 어이가 없네.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박주임 미쳤어? 내 이혼 사유를 네가 뭔데 떠들고 다니냐고. 그리고 틀린 말 했냐니. 그럼 내 이혼이 진짜 내 유책인 줄 아는 거야? 네, 맞잖아요. 들은 게 있는데. 뭘 어디서 뭘 들어. 내가 당사자인데. 네, 저도 당사자한테 들었다고요. 그 말에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오상원 대리한테 들었단 말이야? 네. 오상원 대리가 그래? 내가 유책 사유라고? 내가 바람펴서 이혼했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대리님이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옮긴 거라고. 오상원 이게 미쳤나? 어디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바람은 지가 폈고 유책도 100% 자기면서 오히려 제가 그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상원도 기가 막히지만 그걸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 박주임도 미친 것 같더라고요. 야, 애초에 유책 사유도 오상원이지만 그것보다 남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지. 떠벌린 게 아니라 그냥 직장 동료랑 스몰 토크 한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너 고소당해야 정신 차릴래? 하면서 열받아서 다가가니 박주임이 폰을 확 꺼내 들더라고요. 나 이거 다 찍을 거예요. 어디 나 건들기만 해봐. 깡패야 뭐야. 뭐? 그거 안 치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냐고. 헛소문이 아니겠죠. 하여튼 나 건들기만 해봐요. 그리고 나 임신했어요. 임산부 건드리면 가중처벌인 거 알죠?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신? 설마. 맞아요. 나 오대리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오대리님이 미친 여자 만나서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나랑 재혼해서 잘 살면 되니까. 야, 너 미쳤구나. 오상원 애를 임신했다고? 갈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 펴서 이혼한 주제에 이혼하고 반년 만에 다른 여자, 그것도 같은 회사 직원하고 만나고 임신까지. 오상원이 쓰레기인 줄은 알았지만 제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였습니다. 야, 박주임, 너는 머리가 없니? 그게 정상적인 남자 같아? 이혼한 지 반년 조금 넘었어. 그 와중에 새 여자 만나서 임신. 너는 오상원이 제정신 같아? 전처가 바람펴서 이혼한 건데 오대리님이 뭘 잘못했다고 비난을 해요? 진정한 사랑 만났으면 기간이 어찌됐든 재혼해도 되는 거지. 유책 배우자가 할 말은 아니죠. 야,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유책 배우자 어쩌고 할래? 내 말이 틀렸어요. 네가 오상원 얘기만 듣고 내가 유책인 줄 아나 본데 유책 배우자는 내가 아니라 오상원이야. 바람은 오상원이 폈다고. 그 말에 그 후배는 조금도 안 믿는다는 듯 코웃음만 치더라고요. 아, 네. 안 믿겨? 네. 저는 그 사실에 대해 말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 각서도 떠오르고 얘가 뭔데 일일이 변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럼 믿지 마라. 나도 너한테 일일이 말해야 될 이유가 없다. 네가 아는 대로 믿고 살아. 나중에 후회하고 원망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내려가려는데 제 말에 그 후배 눈빛이 달라지더니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뭘 잡아? 놔! 방금 그 말이 뭔 소리냐고요? 뭘 후회해요, 내가? 야, 그건 네가 알아서 알아보고 어디서 헛소리 그만해. 확 고소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함부로 짓거리고 다녀봐. 와, 근데 오상훈 능력도 좋아. 한 회사에서 만나는 여자가 몇 명이야? 네? 저는 황당한 얼굴로 대묻는 박주임을 향해 혀를 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자마자 오상원에게 연락했죠. 야, 너 미쳤니? 갑자기 뭔 소리야? 너 박수정이랑 만난다며, 박주임. 박주임 임신도 했다는데? 아, 근데 너랑 뭔 상관이야?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이제 상관없잖아. 왜 상관이 없어? 박주임 그 미친 게 회사에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는데. 이혼 사유가 내 유책이란다. 내가 바람폈대.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너 제정신이니? 내가 곱게 헤어져 주니까 사람 만만해 보여? 그 말에 오상원도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아이, 참, 걔는,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오해야. 그냥 이유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말 못한다 그랬어. 웃기지 마. 걔는 확신에 차서 내가 바람피고 다녔다고 퍼뜨리고 다닌다는데. 와,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네. 아니야. 걔가 혼자 오해한 거야. 정연아, 일단은 진정하고. 진정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때 황 이사한테 돈 받고 각 썼었으니 내 나름대로 참고 있었는데 사람 건드려? 각 쏘고 뭐고 소문 다 내줘? 개망신 당해볼래? 정연아, 일단 진정하고. 내가 수정이한테 잘 얘기할게. 걔가 내 얘기를 단편적으로만 듣고 오해를 했나 본데 나는 절대 네가 바람폈다 어쩐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연히 없어야지. 바람은 네가 폈는데. 어쨌든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다 필요 없고 그 헛소문 알아서 해명하라고 해. 그렇게 안 했단 봐.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남편 바람펴서 이혼한 것도 아직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는데 오히려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헛소문을 내다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고 확 다 엎어버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긴 했지만 열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정말 절묘하게 그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직하고 싶은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였죠. 저는 심기일전해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 후 합격 통보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너무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 회사에 계속 다니기도 껄끄럽고 그런 소문까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만두고 싶었는데 마침 저를 부르는 회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사직서를 냈고 2주 더 근무하고 하던 업무 마무리 후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마지막 날 제가 한 건 박주임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박주임에게 퇴사 전에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저도 퇴사를 하지만 박주임 역시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퇴사 이유는 제 전남편과 사귀고 임신한 것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이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된 회사 직원과 만나는 거다 보니 지도 쪽팔리기는 했겠죠.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재혼 어쩌고 하는 거니 오죽 소문이 안 좋게 나겠나요. 그래서 박주임이 사직서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퇴사 마지막 날 박주임을 불렀어요. 박주임은 그 사이에 오상원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오상원한테 진짜 이혼 사유 들었어? 오빠가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던데요. 한대리님이 헛소리하는 거라고. 너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니? 못돼 처먹었는데 멍청하기도 하구나. 뭐라고요? 저기요. 제대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할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오빠 탓으로 돌리지 말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려고 불렀잖아. 나 이제 여기 퇴사할 거거든. 너도 퇴사한다며? 서로 여기 회사 사람 아니니까 이제 말해도 되겠지. 다 말해줄게. 진짜 이혼 사유를 말해준다고요? 그래. 이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이혼남이랑 결혼한다고 알리는 거 쪽팔려서 너도 사직서 냈다며. 너 그래서 더 내 유책이라고 떠들고 다녔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참나.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왜 이혼했는지. 오상원이 바람났어. 그게 이혼 사유야. 그리고 그 상대 여자는 관리팀 이사 황소연이야. 황 이사, 대표 와이프. 그 말에 박주임은 멍한 표정이더라고요. 네? 지금 뭔 소리예요? 황 이사랑 오상원이랑 바람난 거라고 멍청아. 그것도 결혼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그 두 사람. 나한테는 그거 속이고 결혼한 거고. 소설 써요? 어떻게 황 이사님이랑? 저는 박주임 눈앞에 증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황 이사랑 제 남편이 주고받은 그 더러운 사진들을 말이죠. 이거 나한테 들켰거든. 박주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충격이 몹시 큰 듯했죠. 말도 안 돼. 황 이사랑 오빠랑. 이제 알겠니? 근데 내가 유책이라고. 유책은 100% 오상원이야. 근데 참 웃기지? 내가 이 사실 알고 쓰레기 같은 오상원 바로 버렸는데 네가 신나서 주워가더라고. 그렇게 오상원이 좋았어? 너도 남자 보는 눈 어지간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왜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같은 것들 찍고 떠들라고 가십거리 던져주기 싫어서. 박주임은 충격받은 얼굴로 제 폰을 뺏어서 그 사진들을 보더라고요. 저는 제 폰을 뺏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둘 아직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 오상은 여전히 출장 많지. 황 이사랑 가잖아. 근데 그게 그냥 출장이겠어? 내가 알기론 저번 주에도 둘이 출장 갔다 왔다던데. 출장이 아니라 불륜 여행 같은 거 아닐까? 제 말에 순식간에 박주임 눈이 돌더라고요. 박주임도 원래 한 성깔하고 또라이 기질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박주임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한달음에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제 가서 내 짐이나 싸야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위층 사무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박주임이 오상원한테 악지르고 눈이 돌아서 옆에 있던 황이사 머리채까지 잡은 거예요. 그런 더러운 이유로 이혼해놓고 나를 속였느냐면서요. 황이사는 박주임한테 머리채 잡힌 채로 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박주임 눈이 제대로 돌아 있었죠. 누가 뜯어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회사 안에 있던 직원들 다 달려나와서 구경하고 뜯어 말리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박주임은 임신도 했다더니 무슨 그런 괴력이 있는지 니들 저번 주에도 출장 같이 갔다더니 그렇고 그런 사이냐고 악지르면서 황이사랑 오상원을 떠밀었죠. 박주임 입장에선 이혼남이라도 좋다고 오상원을 받아들였을 텐데 오상원이 이혼 사유도 속이고 여전히 황이사랑 불륜관계라 생각하니 눈이 돌만도 했습니다. 박주임이 황이사를 확 밀었고 그 바람에 황이사는 자빠지면서 책상에 머리까지 찍고 피가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겨우 황이사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고 오상원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주임은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우리 뱃속의 새별이는 어쩌냐고 악을 지르는데 그 와중에 태명까지 지은 모양이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직원들 다 웅성거리고 사무실이 통째로 쑥대밭이 되었죠. 그리고 그 광경은 대표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상원이 겨우 우는 박주임 진정시켜서 데리고 나갔고 회사는 그 일로 하루 종일 웅성웅성 난리도 아니었죠. 모든 회사 사람들이 다 그 얘기만 했고 업무도 제대로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날이 퇴사 전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직 후 새로운 회사를 다니면서 전 회사 동료에게 회사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당연히 황이사와 오상원의 불륜 사실이 다 퍼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박주임이 오상원 아이를 임신했고 둘이 재혼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다 퍼졌죠. 그 와중에 황이사는 오주임의 폭행 때문에 이마가 찢어졌고 오주임을 상대로 폭행 고소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더 히트는 황이사와 오상원도 고소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당했느냐고요? 바로 회사 대표한테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간소송 당한 건 줄 알았는데
상간소송도 걸렸지만 무려 횡령죄로도 고소를 당했답니다. 알고 보니 황 이사가 회사 돈을 몰래 챙기고 회사로부터 회사 지분 뺏으려고 수를 썼다는데 대표가 그거 다 알고 황 이사를 횡령죄로 고소를 한 거래요. 상간소송, 이혼소송도 함께요. 더불어 공범으로 오상원도 같이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황 이사가 자기 친정에서 초기 자본 대줬고 자기 회사라는 얘기를 잘했다는데 자기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고 회사 뺏어올 생각으로 다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횡령도 했나 본데 거기에는 오상원도 연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황 이사랑 오상원은 불륜뿐만 아니라 횡령도 도왔던 공범이었던 거죠. 하여튼 그 일로 황 이사 전 남편 박주임은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았고 그 일로 회사가 들썩들썩 아주 난리라더군요. 회사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진창 난리인 줄 아느냐며 그 셋 다 그럴 줄 몰랐는데 셋 다 골고루 미쳤다고 난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개막장 이야기 속에서 나는 빠져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황 이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돈 보태서 집도 옮기고 이직한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긴 했지만 그것들 나란히 경찰서 드나들면서 인생 잘 말아먹고 있다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